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싱되기 일보 직전의 30대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제가 이혼녀가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에 지금도 이 상황 자체가 얼떨떨해요. 왜냐하면 성급한 결혼도 아니었고 자그만치 7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거든요. 저만큼 남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어떤 부부보다 잘 살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는 부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저희 부부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하고는 대학생 때 단체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는 다 같이 어울려 노는 분위기가 좋아서 나갔던 거지 꼭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거나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남편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남편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며 마음 좀 받아주라고 성화였고 저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과의 연애는 제 예상보다 즐겁고 재밌었답니다. 솔직히 돌이켜보면 크게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날들이었지만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 남편 나이 31, 제 나이 30이 되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7년이란 세월을 함께했던 만큼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연애 때와는 달리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님께서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어려서부터 주변 어른들에게 늘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자랐던지라 처음 만난 어머님께서 저를 싫어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태도에 어쩔 줄 모르는 저에게 남편이 말하길 그러니까 진작에 인사 좀 드렸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대요. 사실 저희가 사귄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은 무척이나 저를 자기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명절이나 어머님 아버님 생신 같은 날은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면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저희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까지 소개를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늘 이런저런 핑계로 자리를 피했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과 그렇게 오래 만나면서 인사 한번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제가 콧대 높게 구는 게 꼴보기 싫으셨다나요? 하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시댁에서 말 그대로 난리를 친 모양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의 짜증과 억지에 질릴 대로 질린 제가 이별을 고하려던 차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친정부모님은 여자가 7년이나 남자랑 연애하고 헤어지면 흠된다고 안 헤어졌으면 하는 눈치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이별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말을 못했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느 동네에 얼마짜리 집을 해주자고 양가에서 이야기가 다 끝난 마당이었는데 막상 집 계약을 앞두고 어머님이 말을 바꾸셨거든요. 당신이 계산을 잘못하셨다며 지금 당장 끌어올 수 있는 현금이 없으시다면서 말이죠. 결혼식까지는 3주도 안 남은 마당에 신혼집이 붕 떠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일이 다 있냐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도 저랑 결혼은 꼭 해야겠다고 하니까 결국 마음 약한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두 분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일단 들어와 살라고 해주셨네요. 그런데 훗날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모님이 사윗감인 당신 아들이 얼마나 탐이 났으면 집까지 내어주셨겠냐 하시더라니까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남편과 저 두 사람만 놓고 보자면 연애 때와 크게 달라진 바 없이 무난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말 그대로 어머님이 또 시비를 걸어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저희가 시댁을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저희 신혼집과 시댁까지의 거리는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거의 끝에서 끝, 강을 건너야 하다 보니 1시간 반은 기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둘 다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 퇴근길에 들렸다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친정은 달랐어요. 일단 친정부모님이 저희에게 내어주신 집은 친정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었거든요. 다만 평수만 친정부모님이 40평대 저희가 20평대로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분명한 건 어디까지나 재테크 목적으로 사두셨던 거고 어쩌다 보니 한 단지 내에 있는 것뿐이었지 절대로 딸인 저를 옆에 끼고 사시겠다는 목적으로 장만하신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저희가 시댁에 자주 오지 않는 이유가 친정 가까이 살아서 그런 거라며 급기야 이사를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하냐니까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팔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어차피 저희 살라고 내주신 거 팔아서 다른 데 가서 사는 거나 차이 있냐면서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어머님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니까 섭섭해서 하시는 소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대요. 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결심한 건 결코 아닙니다. 어머님이 생각 없이 하셨던 말씀 때문이긴 하지만요. 일단 자초지종을 설명해보자면 남편에게는 무려 10살이나 어린 저하고도 9살 차이가 나는 신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우로 말하자면 남편이 말하길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손 가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의 자랑거리라면서 어머님이 신우 같은 며느리 보는 게 소원이다 그런 말씀도 자주 하셨었다나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신우랑 대화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해서 신우가 얼마나 대단한 아가씨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별 관심도 없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몇 달 전 자기가 할 말이 있다며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까지 모여달라 하더니 딱 봐도 신우만큼이나 어려 보이는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신우가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그래서 가족들한테 소개하고 싶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를 소개시키지 못해 안달이었던 기억이 나면서 남매가 꼭 닮았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자리는 단순히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같이 온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다고 폭탄 발언을 했으니까요. 정말 무슨 영화에나 나올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버렸어요. 저도 제가 방금 뭘 들었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신우더러 네가 임신은 무슨 임신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에게도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내 딸 인생 망쳐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앞장서라 네 부모 면상 한번 보자. 말 그대로 막말을 퍼부으시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신우는 평소처럼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당장 병원 가자, 지우자 하시는데 낳아서 키울 거라는 말만 딱 한마디 한 걸 제외하면 말해요. 결국 어떤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남편이 착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도 나 죽었어 하고 남편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나서는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런 일상이 자그만치 일주일가량 이어졌는데 솔직히 처음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남편 기분에 맞춰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마음 편히 쉬고 싶은데 남편의 한숨소리라도 들리면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신경이 곤두서다 보니 나중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 싶은 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는 이렇게 못 지내겠다. 남편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라도 나눠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현관에 낯익은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님의 신발이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발견하곤 좀 당황스러웠지만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냐 여쭸더니 저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옷도 채 갈아입지 못하고 어머님과 마주 앉게 되었고 또 당황스러웠던 건 남편이 제 옆이 아닌 어머님 옆에 가서 앉았다는 거였죠. 신우의 폭탄 발언 후 어머님도 마음고생을 꽤나 하셨는지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평소에 제가 어머님께 가졌던 불편한 감정들과는 별개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최대한 들어드릴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꺼내신 말씀은 결코 제가 들어드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바로 저희 집에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를 들어와 살게 해주라셨으니까요. 어머님께서 제 이해를 돕겠다며 덧붙이신 이야기는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신우를 앞장세워 신우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셨는데 그 집 형편이 말도 못하게 안 좋더래요. 게다가 그 남자친구 어머니란 사람은 저희 시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아나무인이 따로 없어서 지들끼리 좋아서 그 짓거리하다 애가 생긴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며 오히려 어머님한테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다며 결혼을 시키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해줄 건 없다고 땅못을 박더라나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당신이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었어도 저도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어머님께 당한 게 있다 보니 어머님이 마냥 불쌍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네요. 아무튼 저는 어머님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님이 도대체 왜 싫다는 거냐, 가족끼리 이러는 거 너무하지 않냐며 저에게 이유를 말해보라시길래 저희 친정부모님이 저 편하게 살라고 내주신 아파트에 임신한 신우랑 신우 남자친구 신혼방을 차려줘야 할 이유는 없지 않냐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남편이 나서서 같은 여자끼리 서로 사정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같은 여자니 뭐니 그런 식으로 엮지 말라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생각 없이 애부터 만드는 신우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신우를 데리고 살라는 어머님도 같은 여자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는 더는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 배웅 잘해드리라 하고 안방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웅성거림과 소란스러움이 잠깐 들리더니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남편도 어머님 모습도 보이지가 않대요. 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신우가 제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3번 울리고 바로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우가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하소연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서둘러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가씨고 아가씨 남자친구고 못 받아준다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황당하다는 듯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언니가 나하고 내 남자친구를 뭘 받아준다는 거냐대요? 그래서 시침이 떼는 거냐? 어머님이랑 아가씨 오빠가 나더러 우리 친정부모님 아파트에서 아가씨랑 아가씨 남자친구한테 방을 내주라는데 난 못한다. 그러자 신우 말이 자기가 미쳤냐는 거예요. 비록 실수로 한 임신이지만 남자친구랑 결혼도 할 거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도 좀 있어서 그걸로 반지하라도 구해서 들어갈 거라며 어머님도 다 아는 일인데 왜 저한테 가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신 건지 모르겠다나요. 아무튼 자기야말로 제가 들어와서 살라고 해도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며. 그리고 신우의 그 목소리에서 말 그대로 억울해하는 게 절절히 느껴져서 저도 더는 따져묻지 않았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고 일단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신우와의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그새 신우한테 전화를 한 거냐며 촉새냐고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짓만 골라 하냐며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야말로 어머님께 묻고 싶다고 신우는 자기 남자친구랑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다 있던데 왜 어머님이 마음대로 방을 내줘라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냐고 받아쳤지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저도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는데 신우는 저러다 까딱하면 반지하에서나 살겠구나 싶은 생각에 속상해서 그러셨다나요? 그러면서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출근하면 하루 종일 밖에 있지 않냐며 집 놀려서 뭐 하냐고 그렇게 쓸데없이 놀릴 바엔 신우라도 들어와서 좀 편하게 지내게 하면 어디가 덧나냐 하시는데 어머님이 원래 당신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억지 쓰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이신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만약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어머님처럼 경우 없이 행동하셨다면 저는 정말 쪽팔리고 창피했을 것 같다고 해버렸죠. 그리고 이 대화가 다시 어머님을 통해 남편 귀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제가 어머님 면전에다 대놓고 쌍욕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며 제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기 전까진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먼저 나를 그리고 내 친정 부모님을 우습게 보셨으니 그런 억지를 쓰신 거 아니냐며 어머님에게 먼저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4일 내내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남편에게 말 그대로 질릴 대로 질려버렸네요. 그래서 죽어도 사과는 못한다 말한 게 이혼하자 소리가 되었고 남편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면서 남편은 저더러 반성하고 있으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지만 저는 반성 대신 서류를 하나씩 준비했어요. 바로 이혼에 필요한 것들이었죠. 사실 결혼기간이라고 해봤자 3년 남짓이었고 아이도 없었기에 별로 복잡한 건 없었어요. 남편이 결혼하며 해온 것이라곤 자기가 타던 차를 가져온 것과 3천만 원을 들여 집 리모델링을 했다는 점이었는데 차야 가져가도 하나 아쉬울 게 없었고 리모델링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한 걸 자기가 저희 부모님 뵙기 민망하다며 그거라도 해야겠다 우겨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 말 그대로 제가 토해줘야 할 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얼굴 보더니 첫마디가 반성 많이 했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한 걸 제가 자기한테 숙이고 들어온 거라고 착각한 모양이었죠. 솔직히 이혼 서류를 챙겨나가면서도 예정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확고하다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 흔들리던 찰나였는데 뻔뻔한 남편의 태도를 보니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조차 수치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솔직히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했다며 어머님 딴에는 얼마나 어려운 부탁이셨겠냐입니다. 그 자존심 센 양반이 며느리한테 처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신 건데 그걸 그렇게 거절당하셨으니 많이 상심하셨을 거라나요?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연애할 땐 순하고 착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요즘엔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에 어머님하고 신우하고도 크게 싸웠다면서 이제부터는 며느리로서 처신 좀 잘하라나요? 처음엔 뭐라 짓거리나 드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들어준 건데 점점 도를 지나치는 남편의 말을 더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우가 걱정되시면 어머님도 우리 친정부모님처럼 신우한테 아파트 하나 해주시면 되겠네. 능력이 안 되셔서 못 해주시나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고 시부모님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냐. 당신은 아들이라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는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참에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살라 그랬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처음엔 위자료가 어떻고 해대더니 어디서 뭘 보고 왔는지 잠잠해졌거든요. 저 또한 그저 이 진흙탕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기에 기세를 몰아 이혼을 밀어붙였네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기까진 일주일 남았어요. 그저 하루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온전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길었던 만큼 미움과는 별개로 쌓인 추억들도 많은데 당분간은 틈틈이 그걸 정리하는데 시간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더는 이 몰상식한 집구석에 갖다 버릴 순 없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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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하나를 둔 30대 여성입니다.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 키워가며 장사해서 돈 벌고 그렇게 살아요. 결혼 전에는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고 왜 친정어머니고 시어머니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했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어보기 전에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아무튼 평소라면 씻고 자기 바쁠 시간인데 오늘은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다 보니 어디 가서 말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왠지 하고 싶기도 하고요.
남편하고는 제 나이 딱 30이 되었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주선해준 소개팅인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대학 졸업 후에 소처럼 일만 하는 제가 안쓰러워 보였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와 사별 후 혼자 힘으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하루라도 빨리 효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아무튼 친구의 성화로 소개를 받은 게 지금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남편 외모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키도 저랑 비슷하고 배도 나오고 나이는 저보다 겨우 1살 많았는데 저희 친정오빠보다도 나이가 많아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친구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줬나 싶었을 만큼 기분이 별로였어요. 하지만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진지하면서도 위트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 자기 아파트도 하나 있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정년보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직장도 다니고 있다면서. 그리고 저더러 속물이라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사람이 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외모가 밥 먹여주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남편이 한 번 더 만나보자는데 그러자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만남이 몇 차례 더 이어지는 동안 남편은 늘 저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왠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대로 싫다 소리를 못했네요. 한마디로 어영부영 사귀게 된 거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까지 약속한 상황이었고요. 변명 같고 한심하게 들리겠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꼭 뭐에 홀렸던 것 같다니까요. 상견례가 있기 전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으로 어머님 아버님과 저랑 동갑이라는 남편과는 연년생인 신우까지 만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평범하신 분들이셨어요. 오느라 고생했다 그런 따뜻한 한마디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저를 박하게 대하신 것도 없었거든요. 다만 친정어머니랑 단둘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다지 신경 쓰이는 질문은 아니었네요. 사실 편모 가정이라고 하면 지레 힘들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살면서 너무나 자주 봐왔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모녀는 경제적으로 큰 고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제법 매출이 나오기도 했었고 거기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에겐 친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다만 이 도움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작은아버지와 고모가 어머니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 더는 어머니께서 조부모님께 기대지 않으셔도 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시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으니 신우 이야기도 조금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동갑인 신우는 남편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늘씬하고 키도 큰 데다가 눈도 왕방울만 해서는 솔직히 같은 여자가 봐도 예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딱히 하는 일은 없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인물이 되니까 괜찮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적당히 웃어넘기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황당하기도 했네요. 아무튼 신우하고 따로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어요. 점심 식사 내내 새침하게 앉아있다가 커피 한잔 하는 타임엔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렸으니까요. 상견례 자리도 모난 구석 없이 무난하게 이뤄졌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가 있었던 만큼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의 어깨가 어찌나 으쓱하시던지 자기 아들 수준에 맞춰 걸맞는 혼수를 해왔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대놓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나 친정어머니 입장에선 처음부터 빈손으로 갈 생각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요새 여자들은 개념이 어떻고 해대시니 솔직히 듣기가 좀 거북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로 만난 날이었던 만큼 친정어머니께서 걱정 말라며 어머님을 맞춰드렸고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에게 리스트랄지 견적서랄지 그런 종이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펴보니 그 중에는 무려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소파도 있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집을 해오는 상황이긴 했지만 20평이 채 되지 않는 아파트였는데 그 안에 3천만 원짜리 6인용 소파라니 가당치도 않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100인치짜리 TV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니 어차피 이 아파트에서 좀 지내다가 애 낳으면 이사 가야 하고 그러면 그때 써도 되니까 미리 사둔다 생각하면 되지 않냐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면 애 낳고 이사하고 이후에 사도 늦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사주시는 게 맞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돼서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사게 되면 그건 제가 해오는 게 아니지 않냐면서. 그리고 저는 이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비록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돈 앞에서는 쿨한 척 무심한 척 하던 사람이 그런 셈을 하며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편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던 그해 겨울 남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너무 놀란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공기관이나 마찬가지라 정년이 보장된다 하지 않았냐니까. 그게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며 얼버무리기만 하고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다닌다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했던 상황으로 정년 보장 같은 건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걸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거냐고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저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해버린 선의의 거짓말이었다면서 저는 뭐 살면서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냐고 따져댔거든요. 남편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의 고민 끝에 이 관계를 끝내겠다는 결심을 내렸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려던 바로 그날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남편 일로 받게 된 스트레스 때문인지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아 병원에 가려니까 회사 동료가 혹시 모르니 임신 테스트부터 해보라며 조언을 해줬거든요. 불타는 신혼이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설마 싶었던 검사 결과는 두 줄이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아이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때 임신 소식을 확인하곤 기쁨보다는 당혹스러움이 컸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마당의 아이라니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해진 기분이었죠. 결국 아이도 있고 남편도 남편대로 뒤늦게나마 미안하다 해오면서 이혼 이야기는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출산 직전까지 일하고 첫돌까지 제 손으로 직접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에 복귀했더니 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터무니없는 곳으로 발령이 나대요. 너무 황당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며 대표를 찾아가 따져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회사 일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팀도 바뀔 수 있고 하던 일을 넘겨받을 수도 넘겨줘야 할 때도 있는 거라며 오히려 저를 아마추어 취급을 해대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런 핍박을 3개월 정도 겪다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회사에선 실업급여는 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저를 회유했고 저도 더는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사를 관두면 나아질 줄 알았던 제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남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라고 표현하던데 저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찌나 불안해지던지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정말 반쯤은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그런 제 꼴을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께서 그러지 말고 저더러 어머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라셨습니다. 당시 친정어머니는 가게 운영으로 외손자인 저희 아이를 봐줄 겨를이 없으셨지만 어머님은 이따금씩 취미생활로 장구를 치러 가시는 것 말고는 크게 바쁜 일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 그런 어머님께 아이를 맡기고 저더러 무슨 일이라도 해보라는 말씀이셨죠. 하지만 사실 친정어머니께는 진작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저라고 왜 그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회사를 관두는 건 정말 내키지 않아서 아닌 게 아니라 몇 번이나 부탁드려봤었는걸요. 매달리다시피 사정도 해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다 늙어서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냐 하며 거절하셨습니다. 애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신 친정어머니께서는 그럼 당신이 아이를 봐주겠다 하셨습니다. 다만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정리하긴 아까우니 저더러 가게에 나가서 당신 대신 일을 하라셨죠. 친정어머니가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고자 하신 말씀인 걸 알았기에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결정이 제 인생에 두고두고 영향을 끼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얼떨결에 도맡게 된 가게 일은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았고
저는 회사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땐 친정어머니가 저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수익은 더 좋아졌죠. 그러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겉으로 돈다며 못마땅해하던 어머님도 더는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님한테도 잘해드렸거든요. 솔직히 아이 봐달라는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셨던 걸 생각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론 일이 잘 풀렸으니 과거는 묻어두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를 운영한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정식으로 친정어머니에게서 가게를 인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는 평생 일구신 자산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걸 제가 시쳇말로 날로 받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세에 가깝게 값을 치르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대출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이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짜증을 내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어차피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거고 그러면 자연히 제 거 될 건데 그걸 무슨 돈을 치르냐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에 마음이 팍 상해버린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지니 남편이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친정으로 자기 돈을 빼돌리려는 심산이냐 어쩌냐 하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큰 소리를 내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던 그날이 떠오르면서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서 아파트 명의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그 명의는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아닌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있는 대로 받아진 상황이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등기부등본을 집어던지며 설명해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놀라거나 미안해하는 대신 저더러 이제 남편 뒷조사까지 하냐며 악을 썼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소위 진흙탕 싸움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다고 네가 집세를 한번 내기를 했냐 뭐 했냐 해댔고 그렇다고 대출을 저더러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남편이 또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남편이 저더러 갚으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출을 받아다 쓰신 어머님이 갚고 계신 것도 아니었으니 아파트가 제 재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욕심낸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부부는 모든 면에서 공동체다 생각하고 가게에서 벌어오는 돈 전부를 남편에게 오픈하고 있었던 만큼 배신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단지 아파트 명의가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일로 제가 이혼까지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이 보여준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었죠.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걸 확신하게 된 저는 이후로 남편에게 재벌이도 공유하지 않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시댁에 해드리던 금전적인 지원도 전부 다 끊어버렸어요. 특히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의 주체가 어머님이셨고 그 대출을 남편이 계속해서 갚아드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남편이 시댁에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퍼주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참고로 저축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거짓으로 판명이 났지만 그래도 결혼 당시에는 남편이 해오는 게 많아 보였으니 경제권을 제가 갖겠다고 고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매번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으스대곤 했는데 그것 또한 다 거짓이었네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제가 더는 얼마를 버는지 남편에게 가르쳐줄 이유도 없었고 시댁에도 오만정이 떨어져서 일원 한 푼도 주기 싫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남편이 말 그대로 생난리를 쳤습니다. 저더러 자기 돈 보고 결혼한 거냐며 속물이니 어쩌니. 저 같은 여자들이 시부모 아프면 요양원에 갖다 버리고 남편 두고 바람피고 그런다면서요. 말 같지도 않아서 상대도 안 해줬네요. 이후로는 정말 애 때문에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서로 무시하면서 지냈고요. 그러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남편이 얘기 좀 하자며 저를 잡더니 어이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어머님을 위해서 저더러 3천만 원만 보태라는 거였죠.
황당해서 그걸 내가 왜 하고 물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그렇지. 그 연세에 멀쩡한 턱을 왜 건드냐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돈 내고 수술받은 환자가 아니니 자기들이 환부를 해줄 일도 아니라며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참고로 제가 아파트 명의 문제로 남편이나 어머님한테 정이 있는 대로 떨어진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딸이라고 하나 있는 신우는 막말로 지엄마가 어떻게 되건 말건 관심도 없길래 제가 병원에 쫓아가 따져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할도리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난데없이 어머님 얼굴을 모어 재건수를 해야 하네 어쩌네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 하니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제가 그런 남편더러 바랄 걸 바라라고 꿈도 야무지다 했습니다. 여태껏 나 몰래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알아서 잘해오지 않았냐고 앞으로도 둘이서 잘해보라는 말과 함께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는 그때 이후로 며느리 도리도 하나 안 하지 않았냐면서 그래도 내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는 줄 아냐. 애엄마라 참아준 거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라며 깔끔하게 어머님 수술비 내놓고 지랑 저랑 과거 일은 없던 일이다 생각하며 살아보자는데 이게 무슨 헛소린가 억지도 정도가 있지 싶더라니까요. 저는 내가 이혼을 하면 이혼을 했지 어머님 수술비는 못 대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아파트로 대출받아 쓰지 양아치냐고 왜 남의 돈을 탐내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그럼 이혼하자며 대신 제가 며느리 도리를 안 했으니 위자료 내놓을 각오는 하라대요. 애도 자기가 키울 거라면서 죽을 때까지 애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세상 일이 다 당신 좋으라고 돌아갈 것 같냐?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 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지만 결과는 남편의 참패였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를 속인 것과 아이 양육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저한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솔직히 위자료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제 자신과 제 아이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지켜냈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편 남편과 이혼 후 남편은 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옵니다. 그리고 저는 원하지 않는데 틈만 나면 자기 애기 어머님 애기를 해대대요. 그래도 애 아빠다 보니 애 앞에서 무안을 주긴 그렇고 그래서 들어는 줬는데 일단 신우가 대출받아서 어머님 재건수술 해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 떠보려고 하는 소린지 뭔진 몰라도 걸핏하면 저랑 이혼하고서 어머님한테 크게 혼났다며 제가 자기를 용서해주면 자기는 모든 과거는 묻어두고 살 자신이 있다나 어떻다나 헛소리를 해댔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주말에 아이인계는 친정어머니한테 부탁드리고 저는 빠져있으려고 합니다. 헛소리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돈이라도 내고 떠들던가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해대니 죽을 맛이더라니까요. 아무튼 어머님 수술이 잘못됐다는데도 남편 얼굴이 수척해졌는데도 별 생각이 안 드는 거 보면 정말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나 봐요.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이 굶는다고 하면 그게 더 안쓰러울 지경이라니까요. 아무튼 지금은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가게 일하고 애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게 좋네요. 한때는 애 아빠 없이 어떻게 애를 키우나? 어머니는 사별 나는 이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떠들어댈까 그런 걱정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기우였어요. 남들이 보는 시선이 어떻건 간에 지금의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